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냐?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걸 4글자로 표현해요. 자, 지금 사장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거 꼭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이거를 진작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사업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 100% 이기는 법 뭘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삼촌마귀가 신참 조카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이걸 뭔가 하나를 잡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한다면 그걸로 이미 상위 10% 안에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목표하고 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무엇이든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끝까지 하는 게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딱 떠오르는 거는 저한테 유튜브가 그랬어요.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본업이 세무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책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뒤에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막 이렇게 걸어놓고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제 본업이 세무사거든요. 본업이 있는데 무언가 다른 거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떡상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고 어느덧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뭔가 습관화시키고 그걸 계속 한다는 거. 계속 하기만 해도 이미 상위 10%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 끊어놓고 운동을 한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끊어놓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공감되죠?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언젠가 그 신사임당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경쟁자도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넘어가면 이미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뭔가 지금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내세요. 네, 화이팅!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괜찮은 사장이 돼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나도 여기 해당되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졌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리더로 모실 수 있다. 한때 잘 나갔던 선배들을 존경하게 됐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와,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지경.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많이 내면 자랑스럽다. 내 세금이 잘 쓰이길 바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금을 사용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자리와 사람들이 좋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듣는다. 단체 사진에 가운데 서지 않는다. 성공하면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 서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공감이 되네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단체 사진에 가운데 서지 않는다? 저는 단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여러 군데 쓰거든요. 저를 소개하는 데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굳이 가운데 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대표의 자리라는 게 책임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타이탄의 도구가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죠. 사장으로서 조금 참고할 부분만, 핵심만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제가 핵심을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문장이 몇 문장 있거든요. 탁월한 사람에게 규칙적인 습관이란 야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타이탄의 도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존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1등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내가 제일 이 부분을 잘해서 1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한 가지만 뾰족하게 하나를 1등 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1등은 아니더라도 한 10등 정도 하는 거를 한 3가지 만드는 거예요. 만화가인데 고흐처럼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대강 난 이 정도면 그림 좀 잘 그리는 것 같아 정도로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좀 시덥잖은 농담을 좀 잘해 하지만 코미디언 정도는 아니야, 또 나는 남들보다 꾸준하게 잘하는 게 있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그것도 남들보단 지구력이 좀 높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런 능력들을 잘 조합해서 누구보다도 괜찮은 만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1등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10등 정도 하는 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게 진짜 파워풀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렇고 무언가 하나를 1등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어떤 그룹 안에서 1등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그 1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끌어모아서 나만의 어떤 길을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기에서 또 제가 많이 꺼내서 읽었던 장이 또 하나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사업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불안할 때마다 이제 꺼내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의 이 불안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불안인지. 막연한 데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막연하지 않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냐면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를 0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최고 잘 됐을 때를 1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10까지가 있잖아요. 0이었을 때 상황이 어떨까 쫙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못해서 뭐 지원자 월급을 못 주면 어떡하지? 고정비를 메꾸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길거리 나앉으면 어떡하지? 이게 0이라고 해볼게요. 누구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죠. 근데 내가 최고 잘 됐을 때, 내가 막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내 물건을 막 오픈런을 해가지고 사고 줄을 서가지고 막 이거를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기표를 뽑아주고 막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리스크, 그건 0부터 10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현실에서 겪는 그런 리스크는 대부분이 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리스키한 그 부분 한 3, 4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위안이 됐던 게, 막연하게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느낌만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를 깨닫는 인사이트였어요. 이게 불안할 때마다 이 책을 그 부분을 봤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제 가슴을 후벼 팠던 문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업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확 꼬집으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개성이 강하고 모두 다 천재성이 있는데 기업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평균화시키고 다 획일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라는 내용을 꼬집습니다. 굉장히 좀 반항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냐,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걸 4글자로 표현해요. 예술이다.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우리의 삶이 다 예술이고 나 하나하나가 개개인 사장님 모두가 다 예술가일 수 있는데 너무 쳇바퀴 돌듯이 이 사회에 주어진 어떤 일만 하고 벌어야 되는 돈만 벌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의 심리학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책이든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도 책을 팔기 위해서는 후킹을 해야 하잖아요. 머릿말이나 속갯말, 그리고 첫 부분에 힘을 싣기 마련이에요. 이 책 역시도 첫 부분이 강한 문장이 나오죠.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누가 미쳤다는 말이지? 하고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아주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부동산에 해야 되느냐, 주식에 해야 되느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다 그 의사결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당장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 의사결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를 여기에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요. 사람이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성인 초창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성인 초창기의 경험.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요쯤의 경험일 것 같아요. 이때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고 그 경험을 자식한테도 물려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마련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투자자의 각자 위험 선호도는 다 다르다. 근데 그게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는 지능도 교육 수준 따라서도 다른 것이 아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게 밸런스에 대한 생각이라고 전 들더라고요.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다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훌륭한 의사결정,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맞는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에 기반해서요. 보이지 않는 가격표 라는 장이에요. 성공적인 투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잖아요. 입장료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투자를 할 때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장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1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왜 1억만 투자하면 반드시 몇 % 수익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1억을 투자를 했다 한다면 그거에 응당하는 대가가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난 수수료가 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건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과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걸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시장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라 생각하자. 진짜 이건 큰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위기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우리는 그걸 보통 탓하잖아요.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 아, 이번에는 거래처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누구의 탓을 돌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저자는 그것조차도 성공에 대한 대가고 수수료다라는 거죠. 왜 벌금과 수수료를 달리 보느냐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무언가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거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얼마나 노력하고 버티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버텨야 된다. 한 방에 되는 거는 없다. 장기적인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보면서 역시 저는 이 책의 주제를 존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구독, 팔로우,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